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표준처럼 사용이 되는 numpy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워낙 유명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등 파이썬 환경에서 뉴메리컬 알제브라를 다루면 거의 대부분 numpy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numpy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numpy 내부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모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파이썬 직군 인터뷰를 하게 되면 numpy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조금 더 정확히는 numpy의 뷰와 카피의 차이를 물어봐요. 매우 쉬운 질문이라 다들 대답하긴 하는데 가끔 질문조차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umpy의 구조,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numpy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법, 브로드캐스팅하는 법, 인덱싱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갈게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채널에서는 로우 레벨 메모리단을 이해할 수 있는 C++ 영상,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딩 테스트 영상, 클래스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 패턴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일부 영상은 멤버십 전용이기 때문에 바로 가입하셔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세요. 다시 이번 영상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numpy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numpy는 n 디멘션 어레이를 다룰 수 있는 파이썬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원 어레이에 숫자들이 써있다면 이를 벡터라고 불러요. 2차원 어레이에 숫자들이 써있으면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있는 n차원 어레이를 텐서라고 불러요. 이제 딥러닝 세상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텐서가 바로 n차원 어레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ND 어레이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numpy 라이브러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코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numpy를 임포트해주고 같은 랜덤 값을 출력할 수 있게 seed를 넣어줄게요. x는 0에서 10 사이의 수를 랜덤으로 가지고 있는 4 x 3 사이즈를 가진 매트릭스예요. 이를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은 숫자가 나와요. 즉 x는 이와 같은 매트릭스예요. 우리는 numpy 오브젝트 x를 이와 같은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먼저 numpy 오브젝트 x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출력해 볼게요. shape 같은 경우는 당연히 4x3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int 64로 나와요. x 내부에 shape이라는 프로퍼티가 4에 3을 가지고 있고 타입은 64비트, 8바이트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레이에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출력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출력이 돼요. 이 중 첫 번째 밸류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값이에요. 이에 대한 내용은 numpy의 array 인터페이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값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array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 공간을 가리킨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이러한 숫자 정보를 어떠한 공간에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 내부에는 numpy 오브젝트의 실제 정보들, 이러한 숫자들이 1차원 어레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 공간 하나하나는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른 정보, x의 스트라이드를 출력해 볼게요. 스트라이드 정보는 24와 8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정보 24는 하나의 로우를 바꾸는데 필요한 바이트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숫자 4에서 2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24바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정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 8은 하나의 칼럼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트의 크기, 즉 3에서 7로 포인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8바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numpy 오브젝트 x는 단순한 매트릭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는 1차원 어레이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정보, 엘리멘트 하나하나의 데이터 크기와 타입, numpy 오브젝트의 모양, 그리고 스트라이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x의 모양을 바꾼 x1을 만들어 볼게요. reshape를 사용해서 2와 6의 사이즈를 가진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이를 프린트 해보면 x1은
이와 같은 2행 6열의 매트릭스예요. 이 x1의 데이터 타입, shape, stride를 출력을 해보면 타입은 인티저 64비트, 8바이트, 모양은 2, 6, stride는 48과 8이에요. 모두 맞는 정보예요. 8바이트 인티저 정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은 2행 6열,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48바이트가 필요하고 칼럼을 바꾸기 위해서는 8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각 넘파이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공간을 출력해보면 이처럼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다른 넘파이 오브젝트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넘파이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넘파이는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문제점이 일어나요. 넘파이 오브젝트 x 그리고 그를 리쉐이프한 x1을 만들고 나서 x의 1행 1열을 -1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x 값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1행 1열이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값이 -1로 바뀐 거예요. 바로 x1을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행 끝에서 두 번째 숫자가 -1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넘파이 오브젝트가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값이 -1로 바뀌었고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x1도 -1로 출력이 된 거예요. 바로 이 파트가 넘파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reshape 뒤에 copy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바로 각각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위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처럼 x의 이 값은 -1로 바뀌었지만 x1의 다섯 번째 값은 -1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위치 정보를 보니까 x가 가리키는 곳과 x1이 가리키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1을 만들 때 그 카피를 만듦으로써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진 이 공간을 가리키게 만들고 그 내부에는 원래 값 6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넘파이의 뷰 컨셉은 reshape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덱싱에서도 적용이 돼요. x2는 인덱싱을 사용해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빼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이 매트릭스 x2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x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 만들어진 넘파이 오브젝트가 원본 오브젝트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는 뷰인지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카피인지를 구분하는 능력만 있어도 넘파이의 기본 구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영상 하단의 콜랩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럼 넘파이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